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 어제만큼의 물량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기관마저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악재가 조금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달러 엔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자동차주를 포함한 수출주를 대거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로 반등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 오늘 시장의 모습은 다소 우려감을 주고 있기도 하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자 오늘도 자세한 분석과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전일 금통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이 옵션 만기일임에도 상승세를 보이며 장마쳤던 코스피 지수, 오늘은 하락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1960선이 붕괴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가운데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자 자동차주의 동반 하락세 역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26포인트대의 내림세입니다. 1952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봅니다. 전일 금통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상승세,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은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역시 1,000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틀째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570선은 다행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닥 상황 현재 0.72%대의 내림세 보이며 572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한 가운데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고용지표 개선 영향으로 이 달러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전일에 나타났던 시장의 개입 의지로 시장에서는 달러화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장 들어선 원달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13원 50전의 이 급등세입니다. 1,104원 50전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전일에 150만 원 선을 지켜냈는데 오늘 재차 밀립니다.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148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이 엔저 우려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하락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2%대의 하락세,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2%, 기아차가 오늘 가장 많이 밀립니다. 3.71%의 하락세 보이며 5만 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강보합권입니다. 한국전력 2%대의 내림세 보이며 29,400원에 거래 중이고요. LG화학은 약세 흐름, 반면 SK텔레콤은 강고합권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1%대의 상승세입니다. 28,450원에 거래 중이고요. 파라다이스 오늘 1분기 호실적 발표한 가운데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4,0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동서가 1%대의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GS홈쇼핑 1%대의 상승세입니다. 이 CJ E&M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이죠. 현재 2%대의 강세 보이며 36,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SFA가 1%대의 상승 흐름, CJ는 강보합권, 반면 포스코 ICT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이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한 가운데 자동차주 주가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기아차가 3%대의 내림세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품주 역시 밀립니다. SL이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14,2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철강과 항공주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이 엔저 심화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철강주부터 살펴봅니다.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1%대의 내림세, 고려아연 가장 많이 밀립니다. 5%대의 하락폭 이어지고 있고요. 이 내외에는 3%대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항공주도 함께 살펴봅니다. 역시나 엔저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돌면서 동반 내림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1%대의 하락 흐름, 아시아나항공은 낙폭 조금 축소됐습니다. 약세 보이면서 5,28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 같은 엔저 신화의 수혜를 입는 테마주도 있는데요. SBI 계열사주 주가입니다. SBI 계열사주 주가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BI 모기지가 7%대의 강세, SBI 인베스트먼트가 11%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568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급등세를 보였던 건설주 주가 하루 만에 동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GS건설이 1%대의 내림세입니다. 32,2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두산건설이 약세 흐름, 금호건설만이 강보합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대림산업 모두 1%대의 하락세는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전자결제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 수익성 개선 지속세에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J 이니시스가 3%대의 상승 흐름,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흐름 좋습니다. SBI 엑시즈 역시 3%대의 강세 이어지며 6,78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주가 현황 살펴보죠. SK컴즈 급락세입니다. 부진한 실적 내놓으면서 현재 7,7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롯데쇼핑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13%나 하회한 가운데 5%대의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락앤락이 가장 큰 폭의 내림세입니다. 거의 하한가 도달한 수준인데요. 현재 2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호실적 내놓으면서 상승세 보여주는 종목도 있죠. CJ E&M과 코웨이인데요. CJ E&M이 2%대의 강세, 코웨이가 1%대의 상승세 이어지면서 53,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 아쉽게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서 이어질 텐데요.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반등 모두 되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오래된 재료이기도 한데 오늘 좀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전일에 그러한 강한 반등의 흐름, 이러한 흐름에서 마치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주는 그러한 흐름이었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상 이제 현물 쪽에서 외인들의 강한 매수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쪽 매수의 성격이 좀 강했던 부분이고, 좀 긍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좀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러한, 전망을 좀 하게 하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찬물을 껴온 그러한 현상을 좀 주게 된 거는 역시 이제 엔화에 대한 부분이죠. 간밤에 지금 엔화가 100엔을 넘어서는, 달러엔 환율이 100엔을 넘어서고 지금 현재 지금 엔화가 지금 101엔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101엔이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재 자동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세를 지속을 하면서 시장이 전일의 상승 부분을 거의 좀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종목별로 좀 업종별로 좀 선별을 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좀 부정적인 생각을 어제 반짝하고 말았다 이러한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사실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상승을 시키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로 인한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1953포인트, 차트상으로는 이제 1950을 지켜주면서 장기 평선 정도는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반이 지금 2,5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외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일에 이어서 코스닥은 음봉이 형성되지만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40억대 정도 소량의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 지금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외인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쪽은 역시 이제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쪽이 되겠죠. 자동차 쪽의 매도,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모든 업종을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 이런 쪽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철강금속도 마찬가지고요. 매수를 하는 쪽은 지금 금융이라든가 통신 쪽 이러한 쪽만 매수를 좀 하고 있고, 건설 쪽 소량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의 압력이 좀 있는 상태인데 전일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금리 인하를 시켜서 꼭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그 이후에 역시 이제 유동성 부분, 외인들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해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은 전일에 강하게 반등을 줬던 조선은행 건설, 이유적인 부분 금리 인하를 대고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줬던 그런 섹터들과 화학 쪽, IT 부품 쪽, 모바일 게임 전자 결제, 이제 통신 쪽 이러한 특징적인 업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은행 건설 같은 경우는 전일의 강한 반등 이후에 또 숨고르기의 흐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도 전일의 강한 반등 이후에 오늘 한 1%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그러한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금 금요일장에서 이후에 다음 주 시장에서 추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은행이나 조선이나 다 마찬가지의 그러한 흐름을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쪽 같은 경우 일전에 이제 낙폭 민감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섹터죠. 화학주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바닥을 좀 잡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감주 중에서는 낙폭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 업종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은행 건설에 대해서는 추가 반등의 흐름이 좀 가능할 수 있다. 다음 주의 흐름이겠죠. 그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IT 부품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제 LED 쪽이 좀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이 지금 전일에는 서울반도체가 좀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라는 이러한 종목이 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컴포넌트, KH바텍 이런 종목 지금 KH바텍 한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네요. 철저하게 좀 종목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약간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오늘 JC가 한 4%대 상승을 하고 있고 게임빌도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보면 KT 뮤직이 지금 어제 오늘 상한가를 가고 있죠. 이제 삼성전자와의 제휴와 관련해서 그런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산업적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이러한 쪽을 관심을 가져 종목 하나의 그 상한가 흐름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산업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과 연관이 되는 전자결제 쪽 이런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는 부분을 한 가지 또 이유를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기대라든가 또 외인들의 매수,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대안주의 흐름으로 그런 개념으로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의 이제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건설에서 오늘 현대건설을 좀 잡아봤고요. 전일의 강한 반등 이후에 약간의 좀 숨고르기의 흐름이 아닌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화학 쪽에서 이제 롯데케미칼도 최근 어제 또 반등 이후에 오늘도 약간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죠. 한 1%대.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JC, LG 플러스 통신 쪽에서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수는 1950포인트는 좀 지켜주고 있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다시 좀 음봉이 좀 길게 맞습니다. 길게 맞아서 약간 좀 어제와는 또 다른 그러한 또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저는 일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전략은 비슷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과대 추세 유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구간이죠. 일전에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계속 계속 강하게 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는 지금 한 이번 주부터는 제가 LG 화학주부터 해서 낙폭 민감주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저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쪽도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양시장 모두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조금 선택의 폭은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혹은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좋기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당연히 조금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나서는 약간의 좀 둔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종목을 좀 축소시키고 압축시킬, 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는 그러한 과정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추세가 살아있고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에 잘 우리가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IT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오늘 좀 하락을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미디어 컨텐츠 관련한 이러한 섹터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가 특히나 좀 약간 선택의 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 이제 낙폭 민감주들 중에서는 조선이라든가 건설, 화학 이 정도 제가 화학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도 추가의 반등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이제 종목별로의 어떤 강조 부분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약간의 이제 코스피 쪽에 이러한 낙폭 민감주들, 대형주들 이러한 쪽도 화학, 조선, 건설 이러한 섹터 그리고 증권주 이 정도의 어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좀 균형적인 그런 포트의 좀 재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운수, 장비, 자동차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이끌고 있지만 다만 화학과 건설, 금융은 다음 주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증권사 추천 종목 전수받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눌리고 있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습니까? 네, 오늘 가장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은 OLED 소재 업체인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2분기 이후부터 AMOLED 라인 투자가 단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스권 돌파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라인 잘 유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27,300원, 손절가는 26,000원 지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에 놓여있는 덕산 하이메탈 추세가 양호하다라면서 매수가는 27,300원대 가능하겠다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요일 추천 종목은 플랜티넷입니다. 네.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사는 국내 유일의 정보 차단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서비스를 확대 중이고 국내에서는 KT와 LG U+를 통해서 전국 760만 명의 청소년 가입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잇따라 청소년 성범죄 사고로 인해서 정부에서 유해 차단 서비스를 의무화하기를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22만 가구의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원 관련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그 계열사들의 음원 관련 수익 매출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개선도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플랜티넷 매수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좀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 플랜티넷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우형우 대리였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전망으로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모두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011년 사상 최저치인 75엔대를 기록한 뒤 점진적 상승세를 타면서 4년 만에 100엔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오른 1,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로 일본의 3월 경상흑자가 연중 최대치인 1조 2,512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인 1조 2,200억엔은 흑자는 넘어선 수치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시장 예상대로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기 회복세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 상황을 검토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3월 도매 재고지수가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0.6%, 2월에 0.9%보다 둔화된 수치입니다. 또한 내구재 부문은 1% 상승한 반면 비내구재는 0.6% 하락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000건 줄어든 32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이 달러엔의 100엔 돌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부품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수출 우려가 본격화되는 겁니까?
예, 우선 이 100엔을 좀 4년 만에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주에 대한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수출주들에 대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100엔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약 한 105엔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꾸준하게 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넘어간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90엔대 후반, 90엔대의 후반권역에서 있을 때는 2분기 때부터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에 대한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뭐 한국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총액 종목분들, 상위 종목분들이 아마도 지금 수출주의 주요 포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저 추가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차는 2분기 실적까지 확인을 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어제 나온 금통위 통화정책 전문을 보니까 이 정책금리 하단에 대한 고민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를 두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또는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뭐 정책적인 공조를 상당히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마도 금리 변동과 좀 연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공조를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아마도 금리 인하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쪽에서는 다시 악재성 그 재료가 아니라 호재성으로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아마도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코리아 세일즈 성과를 거뒀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한 효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일단 한국이라는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을 시키면서 투자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 그 틀을 보게 된다면 일단 우리는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 한국 투자를 좀 주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GM 회장 같은 경우도 투자를 재확인하는 긍정적인 좀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이고요. GM 회장 쪽에 GM의 회장께서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까지도 아마도 어느 정도는 투자의 길을 좀 열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대부분적인 부분들, 일단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찾아놨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다음 주도 뭐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가 있던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좀 보게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지표 발표가 좀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뭐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주택 착공 지수, 선행 지수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상당히 이런 지표의 흐름들 속에서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들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1930에서 1980포인트 정도 이 좀 구간에서 좀 등락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좀 갇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압축을 해서 좀 대응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기업들은 좀 자제를 하는 것들이 좀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아마 포트 구성을 아마 재편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꾸준하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8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거기서 매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연기금 쪽에서 거래소 쪽으로 큰 폭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의 이 포트 교체를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중소형주 섹터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로 다시 재편 포트를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역배열 구간들보다는 정배열 초입 구간들, 즉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전략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압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서도 지금 최근에 주도했던 섹터들이죠. 바이오라든가 제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조금 더 눌림을 준다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마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들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테린 포장이라든가 아시아제지들, 자산주 같은 경우들도 최근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들 속에서 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섹터들은 좀 차분하게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에서부터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다음 주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1930에서 1980 사이에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겠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자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피로감에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용과 관련 지표도 좋았지만 일단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제 급등한 이후 다시 크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제가 볼 땐 추세는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가 했지만 사실 한 달 정도만 일찍 했어도 시장의 상당히 좋았을 텐데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엔달러가 100엔을 돌파하면서 그 영향권에 좀 또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어저께 상승도 참 너무 약했는데 오늘은 또 너무 가파르게 내려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은 소폭 조정을 줬지만 지표를 보면 주가 신규 실업 청구에서 8천 건이 또 감소하는 모습이고요. 또 스페인도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금리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위안화 절상 가속화되면서 경기 부양 가능성도 제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장이 빠지는 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12,000개 정도 환매수를 했는데 오늘 한 11,000개를 지금 매도하면서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한 1,500억, 1,250억 매도라고 개인만 2,750억을 받아주는 게 특징이고요. 기관들 중에서 이제 기금만이 한 120억 정도 받아주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데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상승 추세 유지 국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종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게 의약품이라든가 섬유의복, 종이, 목재 이런 쪽에서 아주 소폭 순매수하고 있고요. 매도는 화학에서 한 280억 정도요. 그리고 전기전에서 한 280억, 그러니까 운송장비 한 49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개인들은 외국인이랑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기전자에서 한 79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에서 5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모습을 보면은 기관들은 화학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다음 운송장비 쪽에서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자동차주들이 거의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은행주들이 좋았는데 현재는 강보합세, 약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보험주들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주가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한 1%에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본다면 이제 화학 관련주들이 그나마 견조하게 좀 버텨주고 있고요. 지주사 관련주들 좀 버티고 있고요. 그 외에는 종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하락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100엔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시장에서 120엔도 간다 얘기하죠. 그건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102엔 정도 가면 더 이상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라면 국내장이 그렇게 밀릴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너무 밀린다 싶습니다. 이 얘기는 어쩌면 오늘로서 일단 조정을 일시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만에도 유지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LG화학은 시장 대비 강한데 삼성전자 오늘 2% 이상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대거 사주더니 오늘도 팔고 있는데 다음 주면 반등이 가능할지요? 오후장 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 그 추세는 상승 쪽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시장의 악재였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일단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로 본다면 시장은 여전히 그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15,000을 갔다가 약간 소폭 조정을 주지만 추세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조정을 줬지만 거래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오늘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 조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하락분을 만회하는 그런 장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추세적으로 볼 때는 상승 이어갈 것이다. 오늘 조정에 큰 의미 두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장인데 아쉽게도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좀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달러-엔 약세겠죠.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넘어섰어요. 예,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그 가장 큰 배경은 일본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이면에는 엔달러 환율이 있는데 오늘 이제 100엔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저항벽이었던 100엔을 돌파하면서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번 달이나 지지난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양적 완화를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대부분 용인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말씀도 드렸었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 양적 완화 할 때는 굉장히 환호했지만 산업 구조가 같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굉장히 비판을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00엔, 엔달러 환율 100엔에 굉장히 많은 매물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0엔을 돌파하면서 저항벽을 뚫었습니다. 네. 저항벽을 돌파함으로써 110엔까지는 또 쉽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지금 엔저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주가 좀 급락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110엔까지 가면은 자동차주는 실적 부분에서는 저평가인 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또 한 번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주는 또 한 번 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볼 때 실적 시즌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중소형 개별주도 완벽하게 실적 장세로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자금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로 이동하든가 아니면은 그동안 휴대폰 부품주를 굉장히 많이 담았던 기관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포트를 지금 재조정하고 있는 기관에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기관이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대폰 부품주 IT에 대해서는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가 재편성된다면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두 달 후에는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네. 따라서 중소형 개별주는 아무래도 실적 우량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 상대적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중소형주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셨는데 시장에서는 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런 종목에서 좀 들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그동안 휴대폰 부품주를 굉장히 네. 많이 들고 왔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 장비주인 이제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유진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반도체 공정에서 뭐 저렴 방막을 증착하는 뭐 싱글 타입 LPCVD 장비 제조업체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예,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반도체 전공정 장비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업황은 몇 년 동안 불황을 이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이제 등장으로 인해서 PC DRAM 가격이 하락했고 그거에 따른 지금 불황을 이어왔는데 몇 년 동안 불황을 겪으면서 지금 치킨 게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엘피다의 도산 그리고 도시바의 감산 등 이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이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PC DRAM의 가격 경우는 올해 들어서 5개월째 상승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좀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판단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디램의 수요 증가인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 이제 스마트 기기의 사용 증가에 따라서 모바일 디램의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PC 디램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안정적인 가격과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 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 서울 반도체가 좀 급등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하나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엮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요? 서울 반도체는 아무래도 전일자에 뭐 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서울 반도체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턴 어라운드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M 부분에서 이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실적만으로 이제 볼 수가 없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로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년도에는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뭐 마이너스 2천억대 뭐
순이익도 마이너스 5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년도 4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이제 3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매출단에서는 2조 6천억 원대로 계속 평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개선됐다는 것은 네. 지금 디램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3천억인데 2분기는 최소 6천억에서 최대 네. 8천억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디램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좀 옆으로 빠졌는데 다시 한번 그 종목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유진테크였죠. 이 종목 또 어떤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CVD 장비의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싱글 타입 CVD 장비에 있어서 국내에는 이제 경쟁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장비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어플라이드사와 유진테크를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CVD 장비만 놓고 본다면은 네. 지금 성능 면에서도 유진테크가 더 우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가격 경쟁면이나 성능 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동반 납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진테크의 영업이익률을 잠깐 살펴보면 낮을 때가 20%이고 높을 때는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 평균 영업이익률도 뭐 31%로 나오고 있는데 예. 평균 영업이익률을 산정해 보면 25%에서 30%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장비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30%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 독보적인 CVD 장비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유진테크가 또 한 번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이제 실적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진테크의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9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8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540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진테크 현재 뭐 21,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PER 8.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 PER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네. 유진테크는 8.4배로 다소 높은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 턴 어라운드와 그리고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 두 가지를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진테크는 아무래도 올해 1분기부터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상승한 모습이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는 매수가 23,900원에서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23,800원으로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진테크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유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이죠. 12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현금 비중 41%이고요. 총 12개 종목들이 차트에 담겨 있습니다. 네, 포트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있는 상태인데요. 1위 종목은 수익률 1위는 성도 ENG가 80% 가까운 수익률 이어가고 있고 2위 종목은 파워로직스 그리고 자화전자, RF텍, 트레이스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네, 코어랜드 역시 39%대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HP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아바텍 그리고 DAP 역시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9% 이 종목만이 손실을 보여주고 있고 SBI 모기지가 13% 역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전자, 좀 코스피 대장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만 좀 마이너스권에 있어요. 외국인이 많이 팔기도 하고요. 이 종목 괜찮을까요? 삼성전자는 뭐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일에 외국인이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매수를 했다가 오늘 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에 따라서 지금 다시 150만 원 선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를 출시하고 지금
판매도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 3분기 실적이 정말 영업이익 10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17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현재 가격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70만 원까지는 좀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보유하신 분들 오늘 조정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하신 가격대 170만 원까지 꾸준히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수익률 1위 종목인 성도 ENG 투자 의견을 보니까 이익 실현하자라는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성도 ENG AS 부탁드릴게요.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뭐 2차, 3차에 걸쳐서 네, 목표가를 정말 상향하고 놀랍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0원 이하에서 팔기는 좀 아까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들어서 또 너무 좀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한다면은 조정을 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성도 ENG는 목표가였던 이제 9,000원에서 모두 차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성도 ENG가 다시 조정을 줘서 이제 9,000원 밑으로 뭐 8,000원 중반대로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11,000원대까지 보는 전략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9,000원이 뭐 최근에 단기간 급등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9,000원에 모두 차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 ENG 보유하신 분들은 9,000원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해보자, 전략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파워로직스인데요. 이 종목도 수익률이 무려 50%가 넘어선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좀 행복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난번에 한번 네. 차익을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표가가 6,800원으로 이제 3차 상향을 했었는데 네. 제가 우연찮게도 방송하는 날은 네. 6,800원이 되지 않아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지금 네. 계속 끌고 왔는데 네. 6,800원까지는 무난하게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2달 안에는 6,800원, 뭐 7,000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전량 수익을 실현해도 괜찮겠지만 6,800원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좀 아쉽게도 한번 목표가를 좀 놓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목표가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화전자. 이 종목도 이제 수익률이 40% 넘는 그런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좀 밀리고 있고 어제도 좀 밀렸더라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2, 3개월 동안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2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 한 2-3달 남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다시 레이팅을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로 1분기 실적은 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큰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전자는 좀 31,000원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DAP라는 종목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거의 12% 급등한 이후 3거래에 이제 좀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수익률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DAP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뭐 지금 뭐 3개월 동안 횡보를 하다가 하루 만에 월요일이었나 하루 만에 뭐 12%가 13%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루에 1, 2%씩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좋기 때문에 DAP는 차라리 지금 조정 구간에 산다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DAP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4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고 프리미엄 제품 이제 판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AP 제가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잡아드렸는데 12,000원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12,000원까지는 좀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DAP까지 저희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정동욱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유 종목 총 12개 종목입니다. 현금 비중이 41%이고요. 캠프로닉스가 10%, 그 외 종목들 5%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종목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죠.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아바텍, DAP, SBI 모기지 모두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유진테크 매수 적정 가격은 29,000원, 목표가는 23,800원, 손절가 18,500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오늘 순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